아왕산염은 와인의 맛과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점 덕분에 와인 양조에 널리 사용되는 식품 방부제인데요. 많은 음식과 음료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지만 와인을 마실 때 있어서 아왕산염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면역이 있어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드러기, 붓는 현상, 복통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왕산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황이라고도 하는 아왕산염은 아왕산염 이온을 포함하는 화합물인데요. 홍차, 땅콩, 계란 및 발효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공급원에서 자연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많은 다양한 음식에서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패를 늦추고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청량음료, 주스, 잼, 젤리, 소시지, 건조 또는 절인 과일 및 채소에 첨가가 됩니다. 아왕산염은 와인을 만들 때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발효의 부산물인데요. 6에서 40ppm 사이의 양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양으로는 와인을 병에서 몇 주 혹은 몇 달 이상 보존하기에 충분한 아왕산염이 생성이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와인 메이커가 바람직하지 않은 효모와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고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아왕산염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고대 문화에서는 아왕산염을 사용하여 와인 용기를 소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아왕산염은 항미생물제이기 때문에 와인을 만드는 동안 원치 않는 박테리아와 야생효모를 죽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왕산염을 와이너리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우선은 유리 이산화황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와인 양조 시에 고려되는 이산화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리 이산화황과 총 이산화황입니다. 총 이산화황은 유리 이산화황과 결합 이산화황의 총합을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 유리 이산화황만이 와인의 방부제 및 산화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 이산화황의 화학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산화황 분자학을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분자 이산화황은 유리 이산화황의 활성 성분이고 그 효과는 와인의 pH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와인의 pH는 유리 이산화황 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왕산염을 첨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높은 pH, 즉 낮은 산도에서는 이산화황 효과가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와인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효과나 미생물로부터 와인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아왕산염은 이렇게 와인을 보호할 때 쓰일 뿐만 아니라 와이너리의 청소 및 소독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와인 양조에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부제 및 살균제는 황원소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입니다. 황을 연소시켜 생성되는 이산화황 가스는 와인 양조 초창기부터 오크 배럴을 미생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장기간 빈 배럴을 보관하기 위해 아직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배럴 부피 1리터당 아왕산염 가루 1g과 주석산 2g으로 제조된 용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멸균을 촉진하고 배럴에서 깨끗한 냄새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와인 양조 장비를 소독하는 목적은 미생물을 박멸하고 와인의 미생물 부패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머스트 또는 와인과 접촉하게 될 모든 장비는 아왕산염 용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되는데요. 적절한 소독을 위해 장비의 전체 표면이 용액과 잘 접촉이 되게 해주고 난 후에 철저히 물로 잘 헹궈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아왕산염을 어떻게 와인에 첨가를 하게 될까요? 머스트와 와인에 아왕산염을 첨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용액을 만든 다음 필요한 양을 계산하여 넣어주는 것인데요. 아왕산염 가루를 첨가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와인에 넣기 전에 가루를 물에 잘 녹여주어야 합니다. 와인이 숙성 중에 아왕산염은 와인을 부패 또는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와인 메이커는 매달 이산화황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pH와 유리 이산화황에 따라 더 첨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아왕산염이 와인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있는 이 호주의 호주 식품청에서는 드라이 와인의 경우 최대 250ppm, 스위트 와인의 경우 최대 300ppm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말린 살구는 일반적으로 2000ppm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3000ppm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기농 및 바이오디나믹 와인에는 이산화황이 덜 사용되는데요. 이 와인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와인에서 사용되는 50%를 허용하게 되죠. 와인 아황산염은 스위트 와인에서 가장 높고 드라이한 레드 와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레드 와인의 경우 70에서 100pm의 총 이산화황을 함유하고 있고 화이트 와인은 100에서 130ppm의 총 이산화황을 보통 나타냅니다. 이산화황 농도는 mg per 리터로 표시가 되고요. 1mg per 리터는 1ppm에 해당이 되죠. 화이트 와인은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이산화황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레드 와인은 탄닌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가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산화황에 관련된 와인 양조 부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산화황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에 함유된 아황산염이 두통을 유발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연구를 통해 잘못된 가정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아황산염과 두통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2008년 한 연구지에서 알코올 및 두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천식성 아황산염 민감성 환자에게도 아황산염은 두통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말린 과일, 칩, 건포도, 간장, 피클, 과일 주스 등의 아황산염 농도가 와인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도 두통을 일으키지 않는 식품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황산염이 없는 와인을 마신 후에도 두통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포도주를 마실 때 두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혈압을 들쑥날쑥하게 하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으로 천연 화학물질인 히스타민과 티라민이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와인에 알코올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 및 두통 유발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황산염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은 어떨까요? 천식이 있는 사람이 아황산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여전히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해서 아황산염을 제거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이미 병에 들어가 있는 와인에 아황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해결책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과산화수소에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아황산염을 산화시켜 황산수소로 바꾸므로 아황산염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와인의 몇 방울의 과산화수소가 아황산염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오랫동안 말해져 왔는데요. 실제로 저희 와이너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보다 아황산염이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경우 과산화수소를 넣어주어 그 양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식이 존재하는데 와인의 양과 감소시키고 싶은 유리 이산화황 양을 대입해 주게 되면 첨가해 주어야 하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를 와인잔에 한두 방울 넣어주게 되면 아황산염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눈에 띄는 쓴맛과 금속성 노트를 나타내게 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써 돈을 내고 구입한 와인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아황산염은 두통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아황산염이 염려되는 경우 간단한 과산화수소 방울을 통해 약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와인의 아황산염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